1910년 3월 26일 100년째 찾지 못한 안중근 의사의 무덤. 왜? 안중근은 조선 고종 16년 1879년 9월 2일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충신과 학자를 배출한 유서 깊은 가문으로 어린 시절부터 한학과 예절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조용하고 유약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사냥을 즐겼고 손에는 항상 책과 활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된 안중근은 국권이 흔들리는 현실 앞에서 분노합니다. 1905년 을사늑약 체결.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본의 지배국이 되었고 외교권은 박탈당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결심합니다. 조용히 살 수는 없다. 침묵은 곧 배신이다. 안중근은 교육 사업에 뛰어듭니다. 사람은 배워야 강해진다는 신념 아래 진남포와 평양 등지에서 학교를 세웁니다. 또한 그는 천주교에 귀의하여 토마스라는 세례명을 받습니다. 신 앞에서 인간은 모두 평등하며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믿음은 그의 인생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1907년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고 군대까지 해산되자 그는 교육과 종교로는 더 이상 조국을 지킬 수 없음을 절감합니다. 그는 처음으로 칼을 듭니다. 나는 성직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조선인이다. 그렇게 그는 평화의 길에서 저항의 길로 이동합니다. 을사늑약을 체결한 이완용,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등 이른바 을사오적 암살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계획은 누설되고 안중근은 동료들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는 살생을 금하는 천주교 신자로서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실제로 그는 성당에서 고해성사를 하고 자신의 길이 신의 뜻에 어긋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죽음이라면 그것은 오직 조국을 위한 죽음이어야 한다. 그는 러시아로 넘어갑니다. 동양 평화를 위해 나는 총을 들겠다. 1909년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토크.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산속에서의 유격전으로는 일제의 심장을 꿰뚫을 수 없다는 것을. 하얼빈으로 향하는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닌 자신의 죽음을 향한 순례였습니다. 그는 동의단지회를 조직합니다. 단원들에게 자신의 혈세를 보여주며 말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손가락을 끊어 이 조국에 바칩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을 길을 떠납니다. 1909년 9월 이토 히로부미의 동선이 러시아령 하얼빈으로 잡혔다는 첩보가 들어옵니다. 모든 준비가 시작됩니다. 내일 우리 모두는 이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은 우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러시아 영사관 앞에서 조국에 남긴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내 목숨을 바치오니 100년이 지나도 그 뜻을 이어주시길. 대한독립 만세. 그가 준비한 권총은 12발의 총알이 장전된 브라우닝 권총. 하지만 그는 단 3발만 남기고 나머지를 제거합니다. 3발이면 충분하다. 2발은 적을 향해, 1발은 나를 위해. 그러나 운명은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암살 작전 하루 전 러시아 경찰이 숙소를 방문합니다. 당신들의 정체가 수상하오. 특별감시 명령이 내려왔소. 그는 급히 단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일 나는 혼자 간다. 이 일은 반드시 완수돼야 하오. 그날 밤 하늘엔 눈이 흩날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문장을 씁니다. 나라를 위해 죽는다는 것,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가장 큰 영광이다. 1909년 10월 25일 밤 그는 혼자 하얼빈역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는 동양의 역사를 바꾸는 방아쇠를 당기게 됩니다. 10월 26일 오전 9시 하얼빈역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러시아 고관들과 일본 측 인사들이 삼엄한 경계 속에 배치되었고 조금 전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는 러시아 측 인사들과 함께 플랫폼 위로 향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군중 사이 검은 코트를 입은 한 조선인이 주머니 속에 권총을 숨긴 채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그는 권총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12발의 총알 중 9발은 이미 연습과 훈련에 사용되었습니다. 남은 3발. 그 모든 탄환은 단 한 사람,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토가 러시아 장성과 악수를 나누려는 순간 안중근은 군중 속에서 앞으로 나와 오른손을 번쩍 듭니다. 코레아 우라. 대한 독립 만세. 순간 3발의 총성이 플랫폼에 울려 퍼졌습니다. 첫 발은 이토의 가슴을, 두 번째는 그의 복부를, 세 번째는 측면을 관통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3개의 이목은 다시금 하얼빈을 향하게 됩니다. 체포된 안중근,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대한의 독립군으로서 동양 평화를 해친 자를 처단한 것이다. 러시아 경찰은 일본의 요구에 따라 그를 넘겼고 일본 헌병은 그를 위순 감옥으로 이송합니다. 그가 체포된 직후에도 러시아의 고위 장교들은 그의 용기와 결단은 장군 같다며 존경의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그를 철저히 살인자로 규정하고 곧 재판을 준비합니다. 놀랍게도 안중근이 처음부터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 대상 1순위로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작성한 을사오적 처단 명단엔 이완용, 이근택 등 을사오적이 우선이었죠. 하지만 그들 대부분이 일본의 보호를 받고 있었고 그의 손이 닿을 수 있는 인물은 바로 하얼빈을 방문한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즉 그의 총성은 조선 독립과 동양의 정의를 위한 전술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날의 총성은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절규였고 정의와 평화를 회복하려는 한 인간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은 사사로운 원한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의였다. 리순 군사법정. 그는 피고석에 앉았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안중근은 자신이 왜 이토를 쏘았는지를 또박또박 설명합니다. 이토는 조선의 국권을 빼앗고 을사오적을 사주한 자이다. 나는 침략자에 맞선 조선의 군인이다. 하지만 재판관들은 그를 조롱하며 말합니다. 당신은 조선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자칭 독립군일 뿐이다. 그 순간 안중근은 책상 위에 한 장의 원고를 올립니다. 그것이 바로 훗날 밝혀진 동양평화론 초안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무기를 들었으나 내 진짜 싸움은 이것입니다. 그가 쓴 동양평화론은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조선 3국의 연합군 창설, 공동화폐와 공동은행 설립, 서양 제국주의에 맞선 동양의 자주 독립연대, 청년 교육을 통한 민족 통합. 그는 이 사상을 단지 종이에 적은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직접 재판관에게 낭독하며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세계라고 외칩니다. 재판 중 일본 검사가 안중근에게 묻습니다. 왜 사람을 죽이고도 반성하지 않는가? 그러자 안중근은 종이를 내밉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내 유언을 써주시오. 이것은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한 나라가 남긴 목소리니까. 법정은 침묵에 잠깁니다. 그날 일본의 검사와 통역 그리고 몇몇 방청객조차 그의 말에 숙연해졌습니다. 훗날 일본인 통역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안중근을 통해 진짜 조선을 알게 되었다. 그는 무례하거나 거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가장 품이 있는 사상가였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 몰래 감방을 찾아가 안중근에게 인사를 남깁니다. 당신의 말은 나를 울렸습니다. 당신은 총을 쐈지만 나는 당신에게 맞았습니다. 1909년 12월 4일 재판은 종료되었습니다. 사형이 선고되었고 일본은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본 안에서도 그는 단순한 범인이 아니다라는 여론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법정에서 남긴 말, 그가 쓴 사상, 그리고 그의 자세. 그는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세계는 그를 정의로운 전사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도 그의 말은 천년을 남긴다. 그의 사형은 확정되었지만 그가 법정에서 외친 동양의 평화는 지금도 끝나지 않은 문장입니다. 동양 3국의 역사적 연대. 과거 백제의 문화가 일본으로 건너갔고 중국과 조선은 공동으로 외적을 막아왔다. 그는 과거 사례를 통해 동양 3국의 유사성과 협력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공동 군사력과 경제 협력 구상. 동양이 하나의 군대를 구성하고 공동은행과 화폐를 통해 경제를 연합한다면 서양 제국주의는 결코 동양을 넘볼 수 없다. 교육의 통일과 청년 교류. 조선, 일본, 중국의 청년들이 함께 배우고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날 진정한 평화는 시작된다. 이 구상은 단순한 몽상이 아닙니다. 100년 후에 아시아 연합체를 예견한 놀라운 통찰이었습니다. 안중근은 단순히 한 명의 인물을 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동양 평화론 속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서양과 손잡고 동양을 배신한 자, 동양을 전쟁터로 만든 자, 일본 제국주의의 칼날이다. 그는 이토를 암살 대상 1순위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양의 평화를 무너뜨린 자였기에 그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 그는 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먹은 바닥에 닿을 정도로 다 달아도 원고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교도관들은 말렸습니다. 이제 그만 쉬십시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기 전에 평화를 남기고 싶습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신념, 그것이 안중근이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100년이 흐른 지금 그가 주장했던 동양평화론은 단지 이상으로 치부되기엔 너무 앞선 발상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의 모델과 유사한 동양연합 구상, 한중일 공동평화체제의 필요성을 예견, 교육을 통한 문화융합의 힘 강조. 그의 생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평화는 말이 아니라 철학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목숨으로 증명했습니다. 안중근의 글 대부분은 일본 당국에 의해 압수되었지만 한 일본인 교도관이 몰래 감춰두었던 글이 수십 년 후 일본 자료실에서 발견됩니다. 그 안에 적혀있던 마지막 문장.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나라가 나라를 지배하는 시대도 끝나야 한다. 그가 감옥에서 남긴 마지막 철학은 이처럼 적의 손에서 오늘날까지 살아있었습니다. 사형을 앞둔 3일 전 그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의 편지였습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의롭게 죽는 것이 어미의 자랑이다.
사형이 두려워서 나라를 배신한다면 어미가 먼저 죽고 말겠다. 이 편지는 그에게 어떤 주저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의 죽음은 어머니의 승리입니다. 이 한 문장이 수천만 국민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1910년 3월 22일 밤 그는 편지 2통을 남깁니다. 하나는 동지들에게 끝까지 조국을 잊지 마라. 하나는 조선 국민들에게 내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라. 이것은 시작이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하느님, 제 영혼을 조국과 함께 받아주십시오. 그날 밤 그는 평생 가장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3월 26일 아침 그는 새 옷을 입고 사형장으로 걸어갑니다. 수감자들, 교도관들 모두 침묵합니다. 일본인 간수들조차 머리를 숙입니다. 한 간수가 묻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는 고개를 젓고 말합니다. 죽는 것이 두렵다면 나는 이 길을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걸었습니다. 자신의 시대를 넘어서 역사의 중심으로. 형 집행 직전 그는 마지막 인사를 남깁니다. 대한 독립 만세. 이 외침은 감옥벽을 넘고 바다를 건너 100년 후 우리의 귀에도 들립니다. 총성이 울리고 그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의 정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묻히지 못했습니다. 유해는 일본 당국에 의해 비밀리에 처리됐습니다. 유족들에게도 조선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를 다시 찾기 위한 여정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세기가 넘게 우리는 아직 그를 모셔오지 못했습니다. 사형이 끝난 뒤 한 일본인 교도관이 그가 누운 자리에 다가옵니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중에 가장 위대한 인간이었습니다. 이 말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본 또 다른 간수가 훗날 일기에 남겼습니다. 그의 죽음은 원수의 마음까지 움직였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신념, 국가보다 민족보다 더 큰 동양의 평화를 품었던 사람. 그는 죽었지만 그의 이름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그가 순국한 장소는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류순 감옥. 당시 그의 유해는 감옥 인근에 안장됐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유해 처리 과정에 대한 어떠한 공식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범 재판 이후 일본은 감옥 주변 자료를 대거 폐기. 관계자 대부분은 종전 후 사망하거나 실종됩니다. 일부 문서는 1945년 이전 폐기라는 메모만 남았습니다. 증거는 은폐되었고 진실은 땅속에 묻혔습니다. 1980년대 후반 국내 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이 현장 조사를 위해 위순을 찾기 시작합니다. 감옥 주변 200여 평 범위를 중심으로 발굴 작업을 시도했지만 감옥 확장과 중국 정부의 허가 제한으로 조사는 반복해서 중단됐습니다. 지금까지도 묘지의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992년 남북 공동조사도 제안되었지만 정치적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2023년 한 연구자가 도쿄 소재 일본 외무성 기록 보관소에서 의문의 문서를 발견합니다. 조선인 사형수 이장 계획 관련. 이 문서에는 안중근의 이름은 없었지만 당시 류순 감옥 인근에서 비밀리에 처리된 사형수 3인의 이장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황해도 출신의 사형수, 비밀리에 유해 처리. 모두의 의심이 그 이름을 떠올립니다. 안중근. 하지만 문서는 갑작스럽게 공개가 중단됩니다. 그는 자신이 죽으면 고국 땅에 묻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나도록 그의 이름 아래 비석 하나 놓을 수 없는 현실. 죽어 고국에 묻히지 못하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프다. 그는 지금도 조국으로 돌아오는 중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역사의 여정 속에서 문제는 정치입니다. 한일 관계, 남북 관계, 그리고 국제 외교적 신경전 속에서 위인의 귀향은 계속 밀려났습니다. 한편으론 그를 단지 영웅으로만 기억하고 그가 남긴 정신은 잊은 건 아닐까요? 그를 조국 땅에 모신다는 것은 단지 유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1879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 나라를 잃어가는 시대 속에서 펜을 들고 총을 들고 마지막엔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는 평화를 말했고 정의를 외쳤으며 가장 고귀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이름은 안중근 의사.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한글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